네, 중국이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통해 군사 대국의 면모를 관시한 데 이어서 아태 지역의 주도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 밖에 어제 전승절 행사의 이모저모를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범국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어제 중국이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하면서도 반대로 또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군 현대화를 통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은 각종 전략 미사일과 원거리 전폭기 등 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이면서 경제 대국뿐 아니라 군사 대국으로 올라선 자국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열병식에 전 세계 30개 나라 지도자를 불러서 중국의 군사 굴기를 공인받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ICBM 뚱펑 31A는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고요. 중거리 탄도 미사일 역시 남중국해와 미국의 텃밭인 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이번 열병식이 미국과의 군사적 패권 경쟁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국제질서 세판 짜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성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신형 대국 관계, 즉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존중해달라는 요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군 병력 30만 감축 선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주변국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군 현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전력을 정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30만 명을 감축해도 200만 대군을 유지해서 미국의 140만, 러시아 70만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중국 국방부 측도 어제 시진핑 주석의 감군 선언에 대해서 병력 감축은 노후 장비 축소, 기구 간소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는데 감축되는 30만 명이 사실상 비전투 인력이라는 점을 방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의 열병식 총 비용이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돈잔치였다고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열병식이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만큼 얘기거리도 많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사열할 때 웅장하게 연주된 행진곡이 한국인의 작품이라면서요? 네, 어제 중국 군악대가 연주한 곡은 중국 현대음악의 별로 추앙받아온 전남 광주 출신 정일성이 작곡한 인민해방군 행진곡이었습니다. 정일성은 19살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항일운동에 몸담았는데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뒤에 항일 투쟁의 동지였던 중국 시인의 가사에 웅장한 멜로디를 붙인 것이 바로 이 행진곡입니다. 정일성이 항일 투쟁 시절 사기를 북돋귀에 작곡한 노래들은 지금까지도 애창되고 있고요. 고향 광주에서는 2005년부터 정일성 국제음악제를 열어서 그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열에 나선 시진핑 주석의 옷도 관심입니다. 어제 시 주석이 입은 옷은 중산복이라는 중국 전통 복장이고요. 중산은 중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순원의 호이기도 합니다. 뒤트임이 없이 재단이 된 이 옷은 국가가 분열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그 밖에 양소매에 3개씩 달린 단추는 순원의 유명한 삼민주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역대 중국 주석들도 매년 10월 1일 열리는 국경일 열병식 때 중산복을 입었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 전통 복장을 착용한 것은 그만큼 중국의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일할 때 시 주석이 탄 자동차, 대륙의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훔치입니다. 훔치는 우리말로 홍기, 즉 공산당의 붉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든 차입니다. 방탄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돈 10억 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중국의 기술력과 함께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